네, 안녕하세요. 마인드병입니다. 자, 오늘 제가 흰색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 흰색이 오행으로 금을 뜻하잖아요? 사실 제 사주에는 금이 많은데요. 옛날에 제가 사주 보러 가면 금이 너무 많으니까 금이 흉신이고 그걸 극하는 화가 용신이라고 다 말하는데 중화돼야 좋은 거니까. 근데 오늘 전 이 강한 금이 들어오는 경신, 신유월 금에 맞서 싸우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이 흰색 옷을 입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중화, 균형, 조화로움 이딴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중화와 균형을 맞추고 사셔야 좋은 분들이 많지만 저는 제 소신을 가지고 남들이 말하는 제 사주의 화용신, 불, 빨간색 이딴 거 필요 없고 제 사주에 많은 오행인 금, 식상을 쓰면서 9월 운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처럼 금이 많으신 선생님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신, 9월달 신유월 금이 강하게 들어오긴 하지만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나오지 마시고 잠 많이 자시고 사람 만나지 말고 일하러 가지 말고 다칠 수 있으니까 운동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별일 안 생기실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9월 운세를 하기 전에 개묘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거리고 가겠습니다. 개묘년은 봄에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 전 단계인 인목은 땅속에서 씨앗을 뚫고 나오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새싹이고 묘목, 묘월이 되면 이제 새싹이 땅 밖으로 나와서 눈에 보이는 시작, 새로운 변화가 눈에 띄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막 유치원에 간 아이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설레이고 떨리고 순수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겠죠? 자, 그렇게 개묘년에 양력 2월부터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막 이렇게 흘러와서 벌써 9월, 신유월, 가을이 되었는데 우리들 어때요? 순수했던 우리는 개묘년에 찌들었습니다. 이 개묘년, 이 친구 산성비였어요. 월도 갑인, 을묘, 병신, 신유 이런 식으로 간여지동으로 오고 개묘년에 개수, 개 입장에서 묘, 식신이 온 거여서 굉장히 습한 식신, 먹고 사는 거, 생활, 본능적인 것들이 묘목이 또 왕지니까 묘목이 목생화로 화를 생한다기보다는 즉 식신생재한다기보다는 목극토로 관성을 극해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다. 특히 관의 문제, 조직, 내 주변, 시스템, 법 이런 거의 변동이나 문제 때문에 꽤 빡센 시기이기도 해요. 특히 위, 아래, 서열 같은 게 있는 직업군이나 상사, 교수, 선배, 선생님 이런 윗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는 후배들, MZ 후배, 개념 없는 후배, 동생들, 자식들, 반려동물 이런 것들 때문에 내 할 일이 늘어났다. 그들의 일까지 내가 해결한다였고 근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원래부터의 관, 환경, 조직에 대한 짜증과 그걸 갈아엎고 싶고 관에 대한 결핍이 있으셨던 분들은 개묘년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던가 공부나 변화, 도전을 해서 이런 관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도 돼요. 그리고 사주는 정답이 없는 게 개묘년은 습하니까 그걸 해결해주는 병화가 있으면 좋고 묘목이 토를 극하니까 단단한 토인 술토나 미토, 무토가 있으면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자연이 아니라 자연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거여서 꼭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간다. 명리학의 이론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명리학적 이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명리학에서뿐만 아니라 원래 인간 세상은 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확률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 월드컵에서도 메시 있는 아르헨티나와 최약체국인 사우디가 붙었을 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지만 어쨌든 사우디가 이겼잖아요. 네, 그때 사우디한테 토토 걸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명리학에서도 이론과 다른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가끔 돼요. 네, 정답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개묘년은 원래 내 사주가 습했던 분들한테는 또 습해지니까 더 힘들어지던가 아니면 습한 거에 대한 면역이 있어서 그냥 쑥 지나갈 수가 있고 병화나 무토를 쓰고 계시거나 재성과 관성을 쓰고 계시던 분들은 개, 묘가 이것들을 손상시키는 거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내가 개묘의 습함을 치유할 수 있는 병화나 무토가 나에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등등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런 개묘년을 사회, 세계, 환경, 세상 이런 걸로 보면 이 개수를 기준으로 2, 3, 4월 상반기는 갑인월, 을묘월, 병진월 목기운의 식상이 강해진 거여서
관을 깨고 싶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고 개인의 활동이나 권리가 중요해진 거예요. 여기서 평소에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뭔가 실력이 있고 파이팅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투잡을 하거나 회사를 나올 준비, 독립할 준비를 하는 거고 뭔가 그냥 환경, 회사, 팀 이런 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셨던 분들은 뭔가의 그 틀,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몰랐던 분들도 많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 3, 4월 인묘진을 지나 여름인 사오미, 화, 재성의 운으로 흘러갔었는데 이때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으로 체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막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눈에 띄게 구독자가 늘는 거예요. 아니면 블로그를 열심히 하는데 구독자가 안 느는 게, 늘지 않는 게 눈에 보여서 그냥 접는 것도 돼요. 또 이 묘목, 싹들이 4, 5, 미월에 슬슬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어떤 건 진짜 꽃이고 어떤 건 그냥 잡초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 연애로 비유를 하면 올 초에 새로운 남자나 여자, 그 들어온 싹을 열과 성을 다해 길렀는데 그게 꽃을 펴서 야 얘면 되겠다 라는 확신과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꽃이 피려다가 썩어버려서 그냥 밟아 죽여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명리학은 음양학이어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개묘년 4, 5, 미월은 재성에 대한 재물, 현실, 위치 선정, 속도, 재미, 목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나 결과가 나와 좋은 사람은 확 좋고 나쁜 사람은 확 힘들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번 달 경신월부터 신유월, 임술월, 신유술 가을이 되는데 이제 개묘년의 묘목은 거의 쓸모를 다했습니다. 묘라는 에너지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예를 들어 묘가 약초라면 4, 5, 미월에 효능이 나왔을 수도 아니면 4, 5, 미에 안 맞아서 그걸 먹고 설사를 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신유술 월에는 완전 그 약초가 내 몸에 흡수된 거예요. 약초의 효능과 그 면역체가 몸에 생긴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걸 토대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묘목 약초가 나한테 안 맞아서 설사를 유발해 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고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합리화해서 더 내면의 성장을 해서 새롭게 달려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확실한 건 이제 개묘년의 묘, 식신이 이제 약해지고 금생수로 개수가 더 강해지는 시기인데 이제는 이 환경에 비겁이나 인성이 주도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안 좋게 해석하면 그 식신에 뭔가 해보려던 사람들은 뭔가 도전하려던 사람들은 이제 좀 포기하는 거예요. 낙담해서 쉬거나 부정적인 생각, 좀 안 좋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인성과 비겁이 강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하고 짜증이 좀 극에 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열심히 사셨던 분들은 식신의 내 연구, 활동, 기술을 완전히 내 거로 습득해서 내 무기가 생겼다라는 것도 돼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과 부정적인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눠지니까 개묘년, 신유술월을 사회로 따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갑과 을이 극명하게 나눠진 거죠. 그래서 개묘년 신유술월에는 사람과의 시기, 질투, 경쟁, 그리고 공감, 집착 이런 감정이 극에 달하는 것도 돼요. 또 경신, 신유로 간여지동이니까 더 극단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8월 경신은 역마로 강한, 갑작스러운 이런 걸 뜻하는데 신유는 그래도 왕지여서 뭔가 전에 경험했던 거고 더 성숙해진 거고 더 잘 알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가끔은 왕지보다 생지, 역마가 더 무서워요. 예상하지 못하니까. 근데 신유는 그래도 예상하기가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8월달인 경신에 일어났던 걸 대처한다면 신유에는 더 확고하고 안전하고 강해질 수가 있는 거고 경신에 일어났던 걸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면 신유에는 알면서도 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신월에 남친의 갑작스런 폭력성을 봐서 헤어져야지 했는데 못 헤어졌어요. 그럼 신유월에는 진짜 크게 뭔 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월에 경신, 개묘년 개수 입장에서 정인인데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요리할 때 정식 레시피라면 신유는 편인으로 더 특이하고 더 캐릭터가 있어서 독창적인 비밀스러운 나만의 레시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호불호가 더 갈릴 수 있겠지만 더 매료시킬 수 있는 한 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운의 흐름이 정인에서
편인이 되는 거여서 사람들의 눈이 더 높아지는 것도 돼요. 원래는 그냥 단순하게 요리를 예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9월부터는 거기에 더해 더 캐릭터가 있고 독창적인 먼짓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뜨거나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도 개묘년 16월에는 뭔가 나의 독창성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9월 달에는 남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9월 16월은 부지런함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8월의 일들이나 문제를 게으르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진짜 묘유충으로 작용해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8월에 일어났던 일들을 부지런하게 가다듬으면 내실이 튼튼해지는 건 물론 그 외면에 그 보여지는 것까지 탄탄하게 인정받을 수도 있는 운이에요. 이것도 어쨌든 묘유충인데 충의 긍정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개묘년의 묘유충은 쉽게 해석하면 그 개화기 같은 거예요. 경신월에는 뭘 발견해서 오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거고 16월에는 묘유충으로 이제 그걸로 싹 바뀌어가는 거죠. 게다가 편인이니까 자기가 바꾸고 싶은 것만 바꾸고 뭐 어떻게 해보면 개인의 다양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월이 개묘년의 16월이기 때문에 사실 금생수보다는 금극목의 작용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데 그 전에 목이나 화가 정리가 되어야 이제 수의 단계로 가는 거여서 16월은 그걸 정리하고 앞으로 미래에 더 편하기 위해서 미래에 더 쉬기 위해서 휴식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강박과 예민함이 생길 수가 있고 남 말을 잘 수용하기보다는 내 고집과 아집, 신념으로 편인적 사고방식으로 나아가는 거, 살아가는 것도 돼요. 여기서 특히 정화나 병화일간 분들이 더 예민해지고 생각할 게 많아질 수가 있어요. 개수, 신금, 유금, 묘목 이 4개가 다 음의 기운들이어서 화인, 나의 일간, 화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화 일간 분들이 메시라면 메시가 막 공을 드리블하고 공격을 하는데 상대편의 수비 4명이 나에게 달라붙어서 방어하는 거예요. 특히 정화는 편들, 편인, 편관, 편제 뭐 음양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태클이 막 들어오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병화는 그나마 나아요. 태클까지는 아니고 압박 수비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일간, 간목이나 을목일간 분들은 묘유충으로 묘목, 비견, 겁재가 약해져서 운의 환경에 매달려 있던 뿌리가 약해지니까 관, 환경에 대한 변화를 하고 싶어지는 것도 돼요. 일적으로 뭔가를 인정받고 싶고 좀 명예로운 거, 간지나는 거, 좀 사람들 거느리는 거, 뭐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또 괜히 모르게 좀 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 대한 고뇌를 좀 많이 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모임이나 사회생활, 활동들이 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다음 수일간 분들, 임수나 개수분들은 식상의 문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묘목이 좀 작살나는 건데 원국에 목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돼서 내가 공부한 거나 평소에 해왔던 주특기, 취미 같은 걸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원국에 목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약간 꿈에서 깨어났다? 뭐 이런 것도 돼요. 개묘년에 목기운, 식상이 들어와서 막 새로운 것들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제 16월이 되면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좀 내려놓는 것도 됩니다. 뭔가의 그 목표가 있었다면 그 목표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해지기보다는 더 꺼지고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돼요. 아니면 안정적이고 현실에 타협해서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것도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라는 꿈을 가지고 회사 때려치고 그 프리랜서에 올인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9월달 16월에는 다시 타협해서 회사를 또 들어가는 것도 됩니다. 근데 만약 프리랜서가 결과가 좋으면 16월에는 내 프리랜서 일들을 직장처럼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게 풀이를 하는 것도 됩니다. 아무래도 인성이 더 강해지니까 활동성이 좋아지기보다는 집순이, 집돌이가 돼서 재택근무를 하고 싶고 몸을 쓰는 게 막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집에는 있고 싶은데 청소하기는 싫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소용품이나 생활용품을 과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일간 분들, 경금이나 신금 분들은 비겁이 더 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재성이 약해지는데 이 재성, 먹고 사는 거, 의식주에 대한 문제나 현실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돈 나갈 일들이 많고 뭔가 돈이 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시기, 질투 같은 감정이 더 강해질 수가 있고 더 욱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좋게 해석하면 비겁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나도 몰랐던 정보나 기회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물론 연도 자체가 개묘년이긴 하지만 이제 묘목이 약해지는 거여서 이건 좋게 해석하면 불안정함이 끝나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돼요. 묘목이라는 재료를 금금목으로 계속 뭔가를 시도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나와서 내 거로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도 됩니다. 신유월은 년운의 개수한테 금생수가 잘 돼서 식상에 대한 간절함,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이걸 해석하면 기복이 심하지만 엄청난 나도 모르는 순발력이 생겼다라는 것도 돼요. 촉박함을 느끼지만 그만큼 나의 몰랐던 잠재력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무토나 기토일간, 토일간 분들은 지지의 묘유충으로 식신재살이나 상관견관 뭐 이런 뭔가의 환경을 바꾸거나 해결하는 운인데 더 과격하게 카리스마 있게 바꾸거나 아니면 어르고 달래서라도 내 편으로 더 만들고 바꾸는 거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바꾸는 거예요, 뭔가를. 특히 화토가 강해서 좀 단단한 토일간 분들은 재성에 대한 욕심이 강해져서 좀 무리할 수가 있고 더 자만하고 자기를 너무 믿어서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화토가 약해서 좀 신약한 무기토 분들은 내가 한 거에 비해 좀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좋게 해석하면 관이 약해지고 식상이 강해지니까 내 멋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름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한 무기토 분들,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대충 하고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사셔도 돼요. 인생 뭐 없으니까. 네, 참고로 저도 신약한 무토인데, 네, 이번 달 일간별, 월별 운세를 이렇게 그냥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실 농담이고, 오늘은 일단 그 인트로 느낌으로 살짝 풀어봤는데, 자, 다음에 일간별, 개묘년, 신유월 운세를 한 번 더 제대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